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오늘은 파워맥 G5 2편입니다. CPU와 메인 로직 보드를 교체하기 위해서 기존의 2.0 듀얼 프로세서 CPU와 로직 보드를 제거하겠습니다. 옵티컬 드라이브,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베이, PCI 슬롯 있고요. 인터널 팬이 몇 개가 있죠. 램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에어포트 카드도 분리해야 합니다. CPU 팬이 있고요. CPU가 있습니다. 비디오 카드를 뽑아야 되겠네요. 아직 안 뺐기 때문에. 일단 CPU 팬을 분해하는데 그냥 저렇게 슬라이딩 돼서 빼면 됩니다. 멀티핀 소켓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PCI 카드 익스펜션 베이 냉각용 팬을 제거하겠습니다. 저 팬에 그 인터널 스피커가 같이 부착되어 있고요. 저 보이시는 케이블을 분리를 하시고 완전히 빼내시면 됩니다. 이제 나사를 하나씩 빼내겠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플랭스 PCI 카드를 뒷부분을 잡아주는 그런 가이드 플라스틱 파츠죠. 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있는데 일단 나사들을 분해하겠습니다. 애플 제품은 저렇게 분해하기도 분해하면서도 참 재미있고 참 멋지게 설계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에어포트 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안테나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빼냅니다. 에어포트 익스트림 카드입니다. 저 카드는 와이파이 기능만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은 따로 블루투스 모듈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메모리들을 분리합니다. (1GB) PC 3200 메모리입니다. 비디오 카드를 분리합니다. DVD 슈퍼드라이브에 연결되어 있는 ID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널 하드 디스크에 쓰이는 SATA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케이블들을 다 분리합니다. CPU 덮개를 제거합니다. CPU를 제거하려면 2.5mm 렌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렌치는 20cm 짜리
롱 사이즈 렌즈입니다. 조심스럽게 분해를 하셔야 합니다. 파워맥 G5 같은 경우에 CPU 고정을 메인보드 쪽에 고정을 약간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사들이 박혀 있습니다. 저것을 조이면 벌어지면서 CPU를 잡아주는 그 부분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CPU 뒤쪽에 있는 펜을 제거합니다. 이제 보드에 있는 케이스하고 케이스에 고정시켜주는 나사들을 하나씩 분리하겠습니다.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 뒷부분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저 레치라고 그러죠. 저거를 위로 올려야지 보입니다. 그리고 저 나사처럼 처음에 안 보였는데 저 부분을 저 나사를 풀어줘야지 메인보드가 분리가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와 보드를 연결해주는 커넥터들을 다 뽑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크게 보이는 건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전면에 그 전원 스위치 부분에 연결된 커넥터도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파워 서플라이 위를 덮고 있는 저 철제 판넬을 빼주셔야지 파워 서플라이를 꺼낼 수 있습니다. 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짧은 그 주먹 드라이버 같은 걸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를 빼려면 본체 밑에 나사 4개 있는데 요거를 분리를 해주셔야지 파워 서플라이가 빠집니다. 저걸로 파워 서플라이를 바디와 고정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를 제거하겠습니다. 저렇게 뽑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쪽에 저 하드디스크 쪽으로 가는 그 전원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게 커넥터로 또 하나의 커넥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빼주셔야 됩니다. 2.0 듀얼 프로세서는 600W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버 파워 서플라이처럼 생겼죠. 메인보드를 케이스에서 빼려면은 지금 보시는 저 CPU 고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서포터처럼 이제 길게 위로 나와 있는데 저 부분을 다 분리를 하셔야지 메인보드를 뺄 수 있는데, 메인보드를 저걸 뺀 상태에서 좌측으로 밀면 그 안에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락이 풀리면서 위로 들어 올리면 메인보드가 빠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밀면서 이제 위로 빼시면 됩니다. 네, 메인보드 나왔습니다.
저 보시는 배선을 보시면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베이스 쪽으로 가는 전원입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가르쳐 드리고 있는 그 나사들은 앞에 그 PCI 디바이더라고 불리우는 그 철판 같은 부분을 고정시켜주는 나사들입니다. 냉각을 그 부분적으로 분할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그 내부 팬을 고정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G5의 내부를 분할하고 있는 저 쇠판이 하는 역할이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그 냉각 팬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스템 냉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설계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내부에 케이블이 세 가닥이 있는데 하나는 에어포트 익스트림 카드에서 외부 안테나를 이어주는 케이블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내부 모뎀 카드로 가는 케이블이 있고, 또 하나는 블루투스 모듈로 가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들을 정리를 해서 분리를 해서 교체할 메인보드로 옮겨 주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PCI 디바이더를 분리합니다. 모뎀 카드에 있는 케이블을 뽑고 디바이더를 제거합니다. 교체할 2.3 듀얼 프로세서 로직 보드입니다. 두 보드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모양이 다르죠? 위에 게 2.0이고요. 밑에 게 2.3입니다. 냉각 시스템이 약간 다릅니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안테나, 외부 안테나를 꼽는 커넥터 부분을 분리하겠습니다. 저 부분이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옮겨줘야지 됩니다. 그 이베이에서 이제 메인보드를 구입하다 보면 저 케이블까지 같이 주는 셀러도 있는데 이번에 2.3 메인보드 판매자는 다 제거하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모뎀 포트도 분리합니다. 모뎀 포트를 분리했습니다. 분리해낸 부분들을 이제 2.3 로직 보드로 다 이주시키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나온 제품들이 디자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맥도 그렇고 파워맥 G4, 파워맥 G5, 파워북 G4 등등. 스티브 잡스가 넥스트 컴퓨터에서 애플 컴퓨터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좌니 아이브하고 함께 했던 그런 멋진 제품들이죠. 유독 파워맥 킨토시 G5의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독일의 그 브라운의 디자이너셨던 디터 람스라는 분한테 영향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미니멀리즘이니 뭐 그런 말을 하죠. 굉장히 심플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죠. 지금 G5의 이미지가 나중에 이제 맥 프로로 그대로 이어졌고, 알루미늄의 느낌이, 차가운 알루미늄의 느낌이 맥북 프로로 이어져서 아직까지도 2017년에도 강력한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맥 프로는 원통형으로 바뀌어 갖고 예전에 그런 타워형 맥 프로의 느낌은 없지만 다른 그런 포터블 기종들 맥북 프로나 맥북이나 맥북 에어 같은 기종들은 여전히 느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G5도 나온 지 꽤 됐지만 그렇다고 빈티지 컴퓨터에 넣기는 좀 최신 기종이죠. 제가 볼 때는 G5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음악 작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고, 물론 좀 요즘 나오는 기종에 비해서 엄청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과거에 쓰던 그런 툴들을 뭐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하고 쓴다면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뛰어도 무방한 기종입니다. 단점이라면은 좀 펜이 좀 시끄럽다 그건데, 약간 공간에서 좀 이격시켜서 사용하면 그 정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게 또 기종이 이제 클락이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이제 펜 소음이 더 시끄럽죠. 2.0도 만만치는 않지만 2.7 같은 경우도 순행식인데 이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계속 팬이 그냥 붕붕붕 그러죠. 자, 이제 PCI 디바이더를 장착하겠습니다.
선 정리도 그럭저럭 다 됐고요. 오늘은 분해와 그다음에 부품들 옮기는 것, 그 작업까지. 일단 분해는 이제 다 한 겁니다. 이제 빈 케이스로 메인보드를 옮겨주고, 그다음에 CPU를 얹고, 그다음에 작동 테스트를 하는 것은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자, 모뎀 모듈. 지금 모뎀을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모뎀을 설치하고, 블루투스 모듈을 장착합니다. 블루투스하고 그 와이파이 에어포트 익스트림은 옵션입니다. 별도로 구입해서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05년 후반부에 나온 G5 시리즈에는 저 에어포트 익스트림이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제 PCI 익스프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PCI X 그 G5에 쓰였던 그런 파츠들이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얼리 2005 시리즈들이 마지막 PCI X 버전의 시리즈입니다. 이 위 상위 기종이 2.7GHz 듀얼 프로세서 모델이고,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G5입니다. 얼리 2005 이 시리즈는 PCI 익스프레스 세대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 마지막 세대로서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안테나 케이블, 블루투스 쪽으로 가는 안테나 케이블 연결을 하고요. 블루투스 보드라고 모뎀 설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에어포트 익스트림도 장착해 놨습니다. 메인보드 후면, 그 다음에 리어 쪽에 커넥터들, 입출력 커넥터들. 저것은 블루투스 외부 안테나입니다. 저것은 와이파이 외부 안테나입니다. 신제품을 사면 저 당시엔 저게 들었었습니다. 박스 안에. 지금 구입하려면 값이 좀 하더라고요. 구하기도 힘들고. 3편은 CPU와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새롭게 장착을 하고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부팅이 안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입출력 I/O 금속 판넬을 조심스럽게 장착합니다. 좀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부팅이 잘 된다면 내부에 PCI 카드들도 장착을 해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